여러분, 혹시 지금 아파트 가격이 조금 떨어졌으니 이제 슬슬 사볼까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에이, 서울인데 설마 강남인데 망하겠어 라고 안심하고 계신가요? 죄송하지만 지금 여러분은 낭떠러지 바로 앞에 서 계십니다. 그것도 눈을 가린 채로 말이죠.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히 집값이 떨어진다는 흔한 뉴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서울 아파트 불패 신화, 그 단단했던 믿음의 땅이 어떻게 갈라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전문가들은 2026년을 진짜 지옥의 시작이라고 부르는지 그 끔찍한 시나리오를 낱낱이 공개해드리려 합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불리던 10억 원이라는 가격표가 무참히 깨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외곽 지역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의 심장, 강남과 서초, 송파에서도 이상 징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은 버티면 오른다고 외치고 있지만 정작 그 물건을 받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래가 멈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장이 숨을 죽이고 있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폭풍이 오기 직전 바닷물이 싹 빠져나가는 해일의 전조현상과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다가올 폭락의 파도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실 겁니다. 설마 하다가 아차 하는 순간 여러분의 10년치 연봉이 공중분해될 수 있습니다. 자,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십시오. 불편하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진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계를 3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때 무엇을 보았나요? 자고 일어나면 1억이 오르고 아파트 청약 당첨이 곧 로또 당첨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오늘이 제일 싸다며 영원까지 끌어모아 집을 샀던 내 친구, 내 직장 동료들. 그들은 지금 안녕하신가요? 최근 제게 상담을 요청한 30대 직장인 A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A씨는 2년 전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를 무리해서 샀습니다. 은행 빚만 5억 원이 넘었죠. 그때는 금리가 낮았으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매달 월급의 60% 이상이 은행이자로 빠져나갑니다. 밥을 굶고 친구를 안 만나고 옷을 안 사 입어도 통장은 매달 마이너스입니다. 더 무서운 건 집을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놓은 가격보다 2억을 낮춰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A씨는 제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작가님, 저는 집을 산 게 아니라 감옥을 산 것 같아요. 이것이 과연 A씨만의 이야기일까요?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소리 없는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는 자꾸만 바닥을 찍었다, 반등 조짐이 보인다는 희망적인 기사를 내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누가, 왜 죽어가는 불씨를 억지로 살리려 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 희망 고문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아파트 가격은 단순히 수요와 공급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는 정부의 정책, 건설사의 생존, 그리고 은행의 이기심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데이터는 여러분이 흔히 접하는 신문기사에는 나오지 않는 것들입니다. 1,500원 돌파를 코앞에 둔 환율, 역대 최대로 쌓여가는 미분양 무덤, 그리고 소리 소문 없이 파산하고 있는 지방 건설사들의 리스트. 이 모든 지표가 가리키는 방향은 단 하나, 아래입니다. 그것도 아주 깊은 아래죠. 여러분, 경린이라도 괜찮습니다. 어려운 경제 용어, 복잡한 수식 다 빼고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단 하나만 기억하세요. 공짜 점심은 없다. 누군가가 돈을 벌었다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청구서가 우리 집 우편함으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도대체 지난 몇 년간 서울 아파트 값은 왜 그렇게 미친 듯이 올랐던 걸까요? 정말 서울에 집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갑자기 모든 한국인이 부자가 되어서였을까요? 정답은 돈의 값이 똥값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아주 쉬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즐겨하는 온라인 게임이 있다고 칩시다. 운영자가 이벤트로 모든 유저에게 게임머니 10억 원씩을 공짜로 뿌렸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제까지 100만 원 하던 전설의 검 아이템이 갑자기 1억 원, 10억 원으로 폭등할 겁니다. 아이템 성능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너도 돈이 넘쳐나니 부르는 게 값이 되어버린 거죠. 지난 2020년, 2021년이 바로 그 게임머니 이벤트 기간이었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경기가 죽을까봐 정부와 은행이 수도꼭지 틀듯이 돈을 콸콸 쏟아부었으니까요. 이자가 2%대였습니다. 은행 가서 5억 원을 빌려도 한 달 이자가 100만 원도 안 나왔어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이 정도면 월세보다 싼데? 하면서 빚을 내서 집을 샀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심리를 지배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나만 거지 되는 거 아니야? 옆다리 김대리가 집 사서 3억 벌었다고 자랑하고 동창회 나갔더니 친구가 아파트 청약 당첨돼서 차를 바꿨다고 합니다. 마음이 급해지죠. 이게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그 유명한 벼락거지 공포심입니다. 그래서 너도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집주인이 1억 더 줘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덥석 물었습니다. 왜냐? 내 뒤에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이 줄을 서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이걸 경제학적으로 어렵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우리끼리는 이렇게 부릅시다. 폭탄 돌리기 게임이라고요. 심지에 불이 붙은 폭탄을 서로에게 던지고 받는 겁니다. 나는 5억에 샀으니 너는 7억에 사. 좋아, 나는 7억에 사서 뒷사람한테 10억에 팔 거야. 폭탄이 터지기 전까지는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5억이 7억이 되고 10억이 되는 마법을 보았으니까요. 하지만 이 게임의 승리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폭탄을 들고 있을 때 음악이 멈추지 않는 것. 그런데 지금 음악이 뚝 끊겼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DJ가 음악을 꺼버린 겁니다. 바로 금리 인상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말이죠. 수도꼭지에서 콸콸 나오던 돈줄이 갑자기 잠겼습니다. 2%였던 대출이자가 순식간에 5%, 6%로 뛰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내던 이자가 250만 원, 300만 원이 된 겁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나가는 돈은 2~3배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아, 내가 산 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 내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였구나. 더 무서운 건 내 폭탄을 받아줄 다음 사람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제 아무도 그 가격의 폭탄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게임머니 이벤트는 끝났고 운영자는 뿌렸던 돈을 다시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집주인들은 내가 10억에 샀으니 최소한 11억은 받아야 해 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걸 경제용어로 호가와 실거래가의 괴리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꿈꾸는 가격과 진짜 팔리는 가격의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졌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냉정한 현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집값이 오르려면 딱 2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사람들의 주머니에 돈이 많거나, 둘째, 은행이 돈을 쉽게 빌려주거나.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사람들의 주머니는 고물가로 털리고 있고 은행은 빚장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조차 더 이상 빚내서 집 사라고 못하겠다며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돈으로 집값이 다시 오를 수 있을까요? 아직도 서울 아파트는 결국 우상향이다, 기다리면 오른다 라고 믿으시는 분들께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습니다. 우리가 올라갔던 산이 에베레스트만큼 높았으니 지금부터 내려가야 할 골짜기는 심해 잠수를 각오해야 할 만큼 깊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보여드릴 내용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시장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 끔찍한 균열의 현장을 구체적인 숫자와 사례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지금부터는 뜬구름 잡는 소리는 다 집어치우고 피가 튀기는 진짜 전장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뉴스에서 서울 집값 바닥 다졌다, 지금이 기회다라는 말에 속아 넘어갈 때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지도를 주목해주세요. 서울의 아파트 가격 변동률 지도입니다. 온통 파란색입니다. 주식으로 치면 하한가, 날씨로 치면 영하 20도의 한파가 서울 전역을 덮쳤습니다. 첫 번째 충격, 강남 불패라는 거대한 거짓말입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곽은 떨어져도 강남은 버티겠지. 거긴 부자들이 사니까. 정말 그럴까요? 천만에요. 부자들이야말로 돈 냄새를 가장 먼저 맡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부의 상징이라 불리는 도곡동의 대장주 아파트 타워팰리스 옆 단지들을 봅시다. 불과 2년 전 30억 원을 호가하던 전용 84제곱미터 34평 아파트가 최근 경매 시장에 얼마에 나왔을까요? 감정가에서 2번이나 유찰되어 20억 초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무려 10억 원 가까이 증발한 겁니다. 10억이면 웬만한 직장인이 숨만 쉬고 20년을 모아야 하는 돈입니다. 그게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왜 강남 집주인들이 집을 던지고 있을까요? 바로 현금 흐름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수십억짜리 깔고 앉아있어 봤자 당장 낼 보유세가 없고 사업 자금이 막히고 대출이자를 감당 못하면 그 집은 그냥 예쁜 감옥일 뿐입니다. 부자들이 먼저 탈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시그널입니다. 두 번째 충격, 2030 영끌 쪽에 무덤이 된 노도강입니다. 2021년 2030 세대가 가장 많이 매수한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노원, 도봉, 강북입니다. 비교적 가격이 만만했고 재건축 호재가 있었으니까요. 당시 20대, 30대들은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며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은 처참한 경매 도살장이 되었습니다.
상계동의 한 주공 아파트 사례를 볼까요? 최고가 9억 원을 찍었던 아파트가 지금 실거래가 5억 원대입니다. 거의 반토막, 마이너스 45%입니다. 문제는 이 집주인이 대출을 5억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다 못 갚습니다. 내 돈 3억, 4억은 이미 허공으로 사라졌고 집을 팔고 나면 빈털터리에 빚만 남는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매물만 쌓입니다. 현재 노원구에 쌓인 아파트 매물 건수가 역대 최고치인 8,000건을 넘었습니다. 사려는 사람은 0명, 파려는 사람은 8,000명, 가격이 유지될 리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잠깐 더 소름 돋는 진짜 폭탄을 공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겉으로 드러난 가격 하락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수면 아래에 숨겨진 전세라는 이름의 시한폭탄입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을 바치고 있던 기둥이 바로 캡 투자입니다. 매매가 10억짜리 집을 전세 7억 끼고 내 돈 3억으로 사는 방식이죠. 집값이 오를 땐 이게 레버리지라는 마법의 지렛대가 됩니다. 하지만 집값이 떨어지면 이 지렛대가 내 뒤통수를 후려치는 흉기가 됩니다. 지금 역전세난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2년 전 전세 시세가 7억이었는데 지금은 5억으로 떨어졌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나갈 때 2억 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그 2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다른 곳에 썩거나 묶여있죠. 세입자님,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돈 줄게요. 하지만 다음 세입자도 안 들어옵니다. 결국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세입자는 전세금을 날리고 집주인은 파산합니다. 이 죽음의 도미노가 2025년 말부터 2026년 상반기에 정점을 찍을 겁니다. 왜냐고요? 2023년 말, 2024년 초에 계약했던 전세 물량들의 만기가 바로 이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 물량들이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지면 서울 아파트값은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숫자까지 추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사들의 줄도산 공포입니다. 여러분, 아파트는 누가 짓습니까? 건설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사 상황이 어떨까요? 저희 안 지어요, 못 지어요 라고 파업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자재 가격 폭등 때문입니다. 시멘트값, 철근값, 인건비가 다 30에서 50%씩 올랐습니다. 예전에는 평당 500만 원이면 지었는데 지금은 900만 원을 줘도 못 짓습니다. 그러니 분양가를 올릴 수밖에 없죠. 서울 강북의 30평대 아파트 분양가가 12억, 13억이 나옵니다. 여러분이라면 사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헌아파트가 8억인데 당연히 안 팔립니다. 이게 바로 미분양의 늪입니다. 지어놨는데 안 팔리고 돈은 못 회수하고 은행이자는 나가고 결국 중견 건설사들부터 하나 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 사태 기억하시죠?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건설사가 망하면 하청업체 줄도산하고 거기에 돈 빌려준 저축은행, 증권사까지 위험해집니다. 이게 바로 경제뉴스에서 그렇게 따들어대던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의 실체입니다.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냥 돈 빌려서 건물 짓다가 망했다는 뜻입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강남 부자들은 이미 현금 확보를 위해 탈출하고 있다. 영끌족의 성지였던 노도강은 반토막이 났다. 전세가 하락으로 인한 역전세 폭탄이 터지기 직전이다.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마저 무너지고 있다. 이래도 서울 아파트는 안전자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래도 언젠가 오르겠지라며 버틸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진 건 조정장이 아닙니다. 거품이 붕괴되는 대폭락의 초입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정부는 자꾸 규제를 풀어주고 빚을 내라고 하대떨까요? 그리고 이 아수라장 속에서 과연 누가 웃고 있을까요? 그 불편한 진실을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아니, 작가님, 그렇게 위험하면 정부가 나서서 말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뉴스에서는 대출 규제를 풀어준다, 특례 보금자리론이다 뭐다 하면서 집을 사라고 부추기는 거죠? 여기에 바로 이 영상의 핵심이자 자본주의의 가장 잔인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리를 모르면 여러분은 평생 설거지 담당으로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진실, 정부는 당신의 집값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은행의 안위만 걱정할 뿐입니다. 많은 분이 착각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부양책을 쓰는 이유가 국민이 내 집 마련을 해서 행복하게 살기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고요. 정말 순진한 생각입니다.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는 딱 하나입니다. 집값이 폭락해서 집주인들이 대출을 못 갚고 그로 인해 은행이 망하는 것입니다. 은행이 망하면 국가 경제 시스템이 마비되니까요. 그래서 정부는 집값이 폭락하는 걸 막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다시 폭등하는 걸 원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아주 천천히 조금씩 떨어지는 것. 이걸 그럴듯한 말로 연착륙, 소프트 랜딩이라고 합니다.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고 부드럽게 착륙한다는 뜻이죠. 말은 참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행기가 연착륙하려면 활주로에 누군가가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 완충제 역할을 누가 할까요? 바로 지금 빚내서 집을 사는 여러분입니다. 정부가 대출 풀어줄게, 이자 깎아줄게 라며 유혹하는 건 떨어지는 집값을 여러분의 빚으로 바치라는 뜻입니다.
고점에 물려있는 사람들을 탈출시켜주기 위해 새로운 희생양을 밀어넣는 폭탄 넘기기를 국가가 주도하고 있는 셈입니다. 2023년의 반짝반등, 그건 여러분 같은 실수요자들이 빚을 내서 만들어준 인공호흡이었을 뿐입니다. 두 번째 진실, 대한민국 부동산 불패 신화의 종말을 알리는 인구 절벽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믿었던 집값은 우상향이라는 믿음, 그 근거가 무엇이었나요? 서울 땅은 좁고 사람은 많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제 조건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 0.72명, 서울은 0.55명입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소멸 속도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학급수가 줄어들고 지방대학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10년 뒤, 20년 뒤를 상상해 보십시오. 은퇴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노후 자금이 필요해서 아파트를 팔려고 시장에 내놓을 겁니다. 물량은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걸 사줄 청년이 없습니다. 수요는 없는데 공급만 넘쳐나는 시장,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경제학 원론 1페이지에 나옵니다. 폭락입니다. 일본의 사례를 볼까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때 생산 가능 인구가 정점을 찍고 꺾였습니다. 지금 한국이 딱 그 시점입니다. 일본 도쿄 외곽의 신도시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빈집이 넘쳐나서 공짜로 줘도 안 갖는 유령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억, 15억을 주고 아파트를 사면서 나중에 더 비싸게 팔아야지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10년 뒤에 그 폭탄을 받아줄 다음 호구가 아예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사실 생각해 보셨나요? 세 번째 진실, 진짜 부자들은 이미 부동산을 떠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흐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강남 빌딩을 가진 자산가들, 수백억대 자산을 굴리는 슈퍼리치들의 포트폴리오가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돈 생기면 땅 사고 집 사라가 정석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들은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대신 어디로 갈까요? 달러, 미국 주식, 채권, 그리고 AI와 같은 미래 산업으로 돈을 옮기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한국 부동산은 이제 성장주가 아니라 낡고 무거운 가치주, 아니 세금만 나가는 애물단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환금성, 즉 현금으로 바꾸기 쉬운 정도를 따져보세요. 주식이나 달러는 버튼 하나면 현금이 됩니다. 하지만 아파트는요. 시장이 얼어붙으면 1년을 내놔도 안 팔립니다. 내가 급할 때 돈이 안 되는 자산, 세금은 꼬박꼬박 내야 하는 자산, 부자들은 이런 비효율적인 자산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서민은 그래도 내 집 하나는 있어야지, 부동산 불패라는 20세기 낡은 주문을 외우며 불 속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 아파트를 산다는 건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내가 살 집 한 채는 가격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맞습니다. 주거의 안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집값이 반토막이 나서 내가 평생 은행의 노예로 살아야 한다면 과연 그 집에서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패러다임의 대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미래의 실패 공식이 되는 순간입니다. 엄마 아빠 세대가 돈을 벌었던 방식으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아니, 있는 돈도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갈 때 진짜 기회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6년 다가올 대폭락의 쓰나미 속에서 살아남는 구체적인 생존 전략과 투자 로드맵, 마지막 결론 파트에서 아주 명확하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긴 이야기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아마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실 겁니다. 그래서 다 망한다는 거냐?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싶으시겠죠. 하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절망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만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가장 확실한 기회를 잡게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IMF 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누군가는 한강으로 갔지만 누군가는 인생 역전의 부를 거머쥐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준비와 타이밍입니다. 그럼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해야 할 생존 행동 수칙 3가지를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현금은 왕이다. Cash is king. 무조건 총알을 모으십시오. 지금은 투자를 할 때가 아니라 투자를 멈출 때입니다. 빚을 최대한 줄이세요. 주식, 코인, 부동산에 어설프게 물려있는 돈들 손절이 아까워도 현금화할 수 있다면 하세요. 앞으로 다가올 2026년 대폭락장, 그때 현금을 쥔 사람은 왕이 됩니다. 남들이 급매물로 던지는 강남 아파트를 반값 경매로 나온 알짜 건물들을 줍는 사람은 바로 현금을 쥐고 기다린 사람입니다. 지금 1억 원은 나중에 10억 원 가치를 할 겁니다.
적금, 예금, 달러, 무엇이든 좋습니다. 무조건 쥐고 버티십시오. 둘째, 공포를 사지 말고 신호를 기다리십시오. 바닥이 어디냐고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호는 분명히 옵니다. 제가 그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줄어들기 시작할 때, 경매 낙찰가율이 80% 이상으로 회복될 때,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이 금리를 확실하게 내리기 시작할 때, 이 세 가지 신호가 겹치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사냥을 나갈 타이밍입니다. 그때까지는 지루해도 참아야 합니다. 섣불리 움직이는 자는 죽습니다. 셋째, 공부하는 자만이 기회를 봅니다. 지금 시장이 멈췄다고 여러분의 뇌까지 멈추면 안 됩니다. 남들이 부동산 이제 끝났어 라고 욕하고 떠날 때 조용히 경매 공부를 하고 기업 분석을 하십시오. 부동산이 무섭다면 미국 주식 S&P 500이나 채권 공부를 시작하세요. 부자는 하락장에서 탄생한다는 말을 명심하세요.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아버리면 기회도 못 봅니다. 두 눈 부릅뜨고 시장을 지켜보세요. 여러분, 경린이라도 괜찮습니다. 혼자 가면 불안하고 무섭지만 같이 가면 길이 됩니다.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경제 태풍, 그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제가 여러분의 나침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뉴스, 어려운 지표들 제가 다 씹어서 소화하기 좋게 떠먹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다가올 기회의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골든타임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 여러분의 뻔뻔한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